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고, 또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토론토에 거주한 지 한 24년이 됐네요, 벌써. 예. 그래서 학창 시절을 이제 캐나다에서 보내고, 또 이제 사업도 여기 북미 지역에 사고 있는 알렌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사실 준비하기 전에 이제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선은 오늘 이제 그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걸 봤어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사실 이 세상에 마케팅 전문가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마케팅을 하게 된 경험이나 이런 쪽을 좀 공유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조금 쉽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혹시 마케팅을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질문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 지역 특히나 이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경험했던 거, 이렇게 북미 지역에서 학교 다녔던 거, 아니면 사업했던 거, 뭐 취업했던 거 이런 경험을 나눠 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30분 정도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는지, 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됐는지 이런 걸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하면서 마음껏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주제를 이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걷는다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예. 뭐, 제가 뭐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남들보다 제가 뭐 특별히 똑똑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남들이 겪지 않은 부분을 많이 겪진 겪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민자예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제 부모님을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왔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저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엄격한 환경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갑자기 주입식에서 갑자기 자유를 맛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캐나다에 와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유학생들도 있고 돈이 많은 뭐 부족한 거 없는 유학생들이랑 아니면 또 이제 여기 2세들도 있잖아요. 2세들 영어 잘하는 2세들에 껴가지고 나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영어가 안 되니까 이 동양인으로서의 차별도 느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였던 건 이제 정서적인 뭐 차이나 문화적인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책 이름을 이렇게 정했던 것도 내가 이걸 때문에 이 경험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성공했던 경험이 또 있는데 우선은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그거를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 경험을 가지고 듣는 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고, 아, 제가 살았을 때 좋은 거는 좀 따라 하셔도 되고, 제가 했을 때 실패했던 경험이다. 이런 거는 조금, 예, 잘,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이제 유학생들도 계실 거고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이다 여기 오니까 좋더라고요. 우선은 공부가 좀 쉬웠어요, 많이.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뭐 굉장히 쉬웠고 좀 영어가 어려웠지만 영어만 극복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또 이제 제가 한창 사춘기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막 혈기왕성한 나이 때 오다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억압됐다가 자유를 맛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놀아야 되는데 놀려면 이제 가장 필요했던 게 돈이었고 또 부모님한테 이게 이민자로서 뭐 유학생들처럼 뭐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데 돈을 좀 막 쓸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알바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아쉬워요. 그 당시 내가 그렇게까지 알바를 많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어린 시절에 그때 돈 맛을 보다 보니까 뭐 유원지에서 일을 한다거나, 뭐 놀이동산, 그리고 뭐 웨이터는 한 5년 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내내. 그리고 뭐 식당에서 디시워셔도 해보고, 바리스타도 한 5년 정도 해보고. 예, 뭐 그때 좀 돈 맛을 알게 되면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내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 당시 그렇게 알바를 하고 막 놀다 보니까 제가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 적성에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전공을 택한 것도 사실은 뭐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같이 알바하는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알레나 너는 경영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경영에 소질이 있나?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어카운팅 쪽이 좀 하고 싶었어요. 수학 쪽을 조금 잘 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어카운팅 커머스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또 누구의 말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경영학을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공은 경영학으로 가게 돼요. 근데 막상 이제 경영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나랑 적성이 맞나 생각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선배들한테도 물어볼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전공이랑 맞는지도.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일 재밌게 했던 학과가 심리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은 알바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 만났을 때 경험 그리고 뭐 혈액형 분석하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내가 심리학으로 전환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뭐 전공을 바꾸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심리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대학교를 1년을 다니고, 이제 2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하던 시절에, 제가 우연하게 이제 7년 만에 토론토를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가게 된 곳이, 비행기를 타고 이게 처음으로 가게 된 것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005년도였거든요. 여름에 그냥 600불만 딱 들고, 예, 첫날 라스베가스 딱 가가지고 여행을 3주 동안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야, 이 좁은 토론토, 이게 아무리 큰 도시라고 하지만 이 좁은 데서 살다가 제가 한 번 벗어났던 건 뉴욕 하나밖에 없었는데 잠깐 뭐 차로 갔던 거 빼고는 넓은 사막, 그리고 이 화려한 도시를 보니까, 뭔가 가슴에 뭔가 뭉클뭉클 거리더라고요. 내가 굳이 이 젊은 시절에 굳이 내가 전공도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내 적성이 맞는지, 그 당시에는 방향키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시절에 갑자기 라스베가스를 갔다 오니까 또 이제 제가 가서 돈도 잃어봤지만 돈도 정말 많이 따봤어요. 제가 또 그 카지노를 그 당시에 좀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번 돈으로 원래 LA가 떠오려다가 샌디에고, 멕시코의 뭐 라구나 비치에서 한번 그 서부 지역을 쫙 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도니까 와,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혹시나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시절에 여행 많이 다니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딱 하나 뽑으라면은 그때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그 성공한 사람들이 노는 문화, 그리고 사막의 그 외로움, 뭐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라스베가스를 다녀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학교를 휴학해버려요. 휴학을 하고, 테소를 딴 다음에 내가 한국을 떠난 지 이제 한 7년이 됐는데 한국은 얼마나 변했을까 생각해가지고 영어 강사 자격증을 따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당시에 100만 원 정도만 알바를 해가지고 그냥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한 13개월 동안 영어 강사를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뭐 지금이야 영어 강사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영어 강사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토론토 대학교라는 프리미엄에 붙어서 돈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그 혈기왕성한 시절에 돈도 많이 벌면서 또 이제 학원이 좋은 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전에 쉬어요. 그러니까 오후 늦게 출근해서 저녁까지 공부를 하고 저녁에 또 놀고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는 정말 기회의 땅이더라고요.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것 때문에 가외가 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직장인들이 벌지 못하는 돈을 몇 배를 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또 제 나이 24살에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면서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사실은 돈 맛을 보니까 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선생님 인정받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또 이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을 딱 채우고 다시 와서 복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간 곳은 뭐냐면 이제 학비를 내야 되니까 예, 스시집 알바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다시 역전된 거죠. 한국에서는 선생님이었다가 예, 과외에서 저기 돈 많이 받고 시간당 몇십만 원씩 받는 과외 강사였다가 다시 한국 들어와서는 캐나다 돌아와서는 대학생이 된 거고 또 영어 강사에서 예, 스시집에서 웨이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때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신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이에요. 그래서 조금 빨리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게 아마 결혼이 좀 빨라서, 예, 그래서 학교도 빨리 마치려고 했고, 또 이제 그걸 지탱을 해야 되니까 알바를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2009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너 기껏해야 대학생이고 그냥 알바하는 친구가 무슨 창업이냐 했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알바를 오래 했다는 거는 용돈을 안 받았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용돈을 왜 안 받았었냐면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고 나가 용돈 받아서 쓰면 되는데 그 무슨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차라리 아이 그 잔소리 들을 바엔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쓰고 말지 이런 게 강했는데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서 이게 그냥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뭔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저한테 찬스가 온게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브랜드입니다. 페르자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예. 디아도라나 엄브로를 OEM 했던 회사인데, 그래도 나름 남자들한테는 알려진 브랜드예요. 왜냐면은 제품이 디아도라나 엄브로를 생산할 정도면 퀄리티는 좋은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제가 우연치 않게 접해가지고 이거 총판을 받아오면 어떨까 해가지고 한국에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저한테 총판을 3개월만 주시면 5년 3년만 주시면 5년만 주시면은 제가 이거를 미국이랑 캐나다는 전 책임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물건을 팔아본 적도 없고 뭐 의류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왜 이걸 했냐면은 그냥 사장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맨날 일식집에서 맨날 치고 어디서 밑에서 알바만 하다가 사장이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택한 게, 페르자인데, 그 사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팔 거냐? 근데 저한테 그때 딱 지나갔던 게 뭐였냐면은, 한국에서 영어 강사할 때 제가 혼자 살았는데, 한국 가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G마켓이었어요.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하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온라인으로 한번 팔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페르자 판권을 5년을 받아가지고 온 다음에 물건을 이제 그동안 세이빙한 걸 가지고 몇 박스를 가지고 캐나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국에서 유명한 거니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온라인 세일즈를 하게 되면은 오케이,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지? 그 한국에서는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알레나 가면은 주유소에서 가서 팔고 슈퍼마켓 가서 팔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걔네들이 슈퍼마켓에서 10개 팔고 그런 걸 네가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하루에 10개만 팔려도 넌 1000개를 파는 거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한국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제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유소 가가지고 이렇게 그 의류를 파는 걸 못 봤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하니까 이거 한국 동포들한테 교포들한테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때 판매되는 제품들도 추리닝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추리닝이나 잔체복 위주, 축구복, 농구복 요 위주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웹사이트는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웹사이트도 하나 받아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몇 박스를 가지고 이제 시작 창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웹사이트 올려놓으니까 이게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이게 죽었다 깨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오프라인이 없다 보니까 온라인에 웹사이트 올리면 팔아야 되는데 방문자가 하루에 딱 2개예요. 1은 제가 아침에 체크할 때, 두 번째 건 제가 저녁에 체크할 때. 제가 아무도 오지도 않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물건을 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이제 심리학적인 그런 예전에 책도 읽고 공부했던 부분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 많은 알바를 하면서 고객들을 얼마나 제가 많이 대했겠어요. 서비스업을 하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물건을 한번 사보면 어떨까? 그래서 물건을 저랑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파는지 물건을 구매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 구매했던 사이트가 그 당시에는 아마존보다는 이베이가 훨씬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베이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제품인데 미국에서 사니까 가격이 비싸요. 근데 빨리 오고, 중국에서 사니까 비슷한 제품인데 3주가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 적정한 가격은 얼마구나. 어느 정도 프리 쉬핑을 때려야 되겠구나. 쉬핑은 어느 정도 차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제가 조금씩 느끼면서 드디어 6개월 만에 제가 제 제품을 처음으로 이베이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예, 제가 그때 정말 울 뻔했는데 거의 울었어요. 제가 왜 울었냐면은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아, 이게 팔리는 거였구나. 이게 사실 그 당시에는 구글이나 유튜브도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알려준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아, 이게 제품이 어떻게 하면 팔리는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무작정 올려만 봤는데 나중에 막상 제가 제품을 사보니까 이게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돈 없어서 정말 그렇게 하루에 그때 제 첫 세일즈가 제 원가가 40불인데 제가 40불 프리시핑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운송비 빠지고 이베이 피 뭐 10% 빠지면 전 손해지만 어쨌든 판매가 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베이를 통해서 물건을 팔게 됐고요. 예, 그래서 팔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업을 했고 이제 총알은 제가 없는데 왜냐면 이제 기껏해야 알바로 모은 돈을 가지고 쏟아부었는데 이 부담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물건을 많이 팔아서 많이 수입을 해야지 페르자 본사에서도 저한테 총판을 연장을 해줄 텐데 이게 빨리 안 팔리면은 연장이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루에 팔리는 거 보면 하루에 두세 개 팔리는데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머리를 싸맨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뭘 했냐면은 버티기를 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터질 때까지 뭘 해볼까 하면서 했던 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사장이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쪽팔리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 자격증을 따서 카지노에서 일도 하고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리고 뭐 세일즈, 그래서 차이나타운도 쫙 들어가면서 물건도 납품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행히 이베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꾸만 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하실에 가서 이베이로 물건 파는 친구들 그 리스팅도 해주면서 캐시로 돈도 받아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큰 회사에 취업됐던 것 같아요. 그냥 파트타임으로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메인 잡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해주면서 돈을 모으면서 물건을 팔리면 조금씩 사오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이 당시에 정말 많이 배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게 현지화가 안 돼 있는데 그냥 한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북미에서 잘 팔리는 게 아니구나. 팔면서 느꼈던 게 제가 그때부터 하나하나 가시를 쳐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는 여자 제품은 제가 안 팔았어요, 그때부터. 왜냐면은 여자 제품은 반품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손편지를 써가지고 고객들한테 써도 여자분들은 다, 그 여성분들은 조금만 차이 때문에 리턴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반면에 남자들은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지고잉이에요. 그냥 사이즈가 좀 크면은 그냥 박스티로 입어버리고 사이즈가 작으면 그냥 작은 대로 그냥 뭐 타이트하게 입어버리고 반품률도 조금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G마켓에서 배웠던 경험 그냥 이렇게 편지를 써주면서 이런 게 굉장히 잘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반품률이 굉장히 적었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뭐 트랙스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디다스나 이런 나이키나 이런 쪽에 비해서 제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 제가 이제 제품군을 뭘로 바꿨냐면은 겨울 패딩으로. 왜냐면은 원가는 별 차이가 없는데 판매를 한 3배 이상 비싸게 팔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조금 전략을 바꾼 게 박리담회, 다들 저한테 박리담회를 하라 그랬거든요. 10,000원에 뛰어와서 15,000원에 팔아라. 근데 저는 10,000원에 뛰어와서 50,000원에 팔았어요. 대신 제 제 노동력을 최소화시키면서 한 명 한 명한테, 그러니까 10명한테 10,000원 남기고 10명한테 팔아서 10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5만 원을 2명 팔고 5만 원한테 2명 팔아가지고 10만 원을 버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고객 한 명 한 명한테 정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나고요. 제가 이때 느꼈던 건 뭐냐?
제가 그 당시에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제품을 올리면 팔리겠지 생각을 했는데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예. 그냥 제가 그때 현실을 좀 잘 파악을 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제 수익 구조가 아니었어요. 손해였어요, 항상. 예. 제가 나중에 그 수익 구조로 간 건 6년이 지난 후였는데, 정말 이때 고생을 하면서 그때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이베이에 대한 건 이때 정말 많이 다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아마존도 트라이를 해봤었어요. 근데 아마존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는 시점에 저한테 이제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제 와이프가 임신을 하더라고요. 예. 그동안은 제가 온라인 세일즈로 이게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았는데 딸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취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창업했던 그 페르자 사업, 의류 사업은 지속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하면서 그때 제가 어, 그 가장 열심히 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였나 보니까 이베이더라고요. 이베이에서 물건을 팔았던 경험. 예, 요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정말 다양한 업체들한테 제가 이력서를 보내요. 근데 아무도 절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한 가지 또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력서를 한번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 이력서를 어떻게 하면 먹힐까 생각을 하다가 한번 생각을 바꿔봤어요. 제가 그 캐나다인 키지지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직업을 뭐 크랙리스트나 이런 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페르자 사장으로서 제 포지션에 대한 그 공고를 올린 거예요. 나 이런 사람 뽑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에 몇십 개의 이력서가 저한테 몰리는 거예요. 너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 이력서들을 잘 좋은 것만 빼내가지고 여러 유통회사들한테 보내봤어요. 그러다가 걸린 게 제가 제넥스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 제넥스라는 회사는 한 1980년대 굉장히 그때부터 컸던 회사인데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미국 지역까지 전 지역 유통하는 큰 회사였어요. 예, 유태인 계열의 회사였는데 거기서 제가 인터뷰를 보고 그쪽도 저랑 운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쪽은 오프라인, 그러니까 코스코나 월마트 쪽 아니면 시얼스를 메인으로 서플라이를 하는 그 유통회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이 다가오다 보니까 아마존 쪽은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부사장이 아마존 쪽을 진행을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아마존은 매출이 오르는데 이베이의 매출이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베이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미니멈 페이 시간당 15불 받고 팔타임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당시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기가 태어났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정말 미니멈 페이라도 감지덕지하고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재밌냐면은 지금까지는 맨날 의류만 팔다가 시얼스나 월마트, 코스코에서 파는 제품들을 제가 이베이 리스팅을 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이베이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저희 사장은 저를 탐탁하게 여기진 않았어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유태인이 아니었고, 두 번째로 굳이 아마존이 잘 되는데 이베이까지 매출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자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 사장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기존 방식을 고집하면서 직원들을 대하는 걸 봤을 때도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던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가부라고. 너희들은 가부에 불과하고 너희들은 그냥 언제든지 리플레이서블 하는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3개월, 6개월 만에 제가 목표치를 생각을 했던 걸 3개월 만에 달성을 합니다. 이베이로. 그래서 이베이 매출을 아마존만큼 올리고 그 당시에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거기서 제가 또 아마존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서 아마존 노하우를 배운 거예요. 근데 제가 페르자를 못 키웠던 게 그거거든요. 이베이로만 팔다 보니까 매출이 늘지 않는데 이 아마존에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이 페르자 제 개인 사업에 대입을 하니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세일즈가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네, 그래서 저는 이때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야 됐고, 제 개인 사업도 이제 5년 차가 됐기 때문에 살려야 됐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원래는 9시에 출근이에요, 제가.
근데 7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인데 7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에 7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제 개인 사업하면서 가장 바쁘게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유태인들은 토요일 날 쉬어요. 일요일 날은 쉬질 않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도 제가 키를 받아가 출근을 해요. 예,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왜냐? 일요일 날 제가 가서 일을 하면 월요일 날 저기 오더를 풀필하기가 쉬워지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하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연봉 협상할 때도 1년치는 제가 그랬어요. 연봉 올려달라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2월부터 나한테 플렉시블 아워를 줄래?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일하고 원하는 시간에 퇴근할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오케이. 그럼 돈을 안 올려주는 대신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일해라. 그래서 2년 차가 됐을 때 저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을 하면서 시스템을 바꿔놔요. 제가 없으면은 이베이나 아마존이 돌아가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바이어로서. 그때도 가서 이제 물건을 사면서 바이어로서 시얼스에 넣는 제품, 월마트에 넣는 제품을 넣는 바이어가 돼가지고 정말 제가 물건을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시얼스나 월마트에 납품을 할 수 없게끔 그런 구도를 만들고 2년 차가 됐을 때 연봉 협상을 할 때 제가 원하는 금액을 받아서 예,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거고 마찬가지로 페르자도 그만큼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예, 많이 팔리면서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잘 그 운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저를 하이어했던 부사장이 마침 이스라엘 쪽에 그 발령이 나가지고 제가 부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넥스라는 회사에서 제가 부사장으로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그 담당하면서 물론 제 개인 사업도 하면서 모든 물건을 다 다뤘던 것 같아요. 뭐 일렉트로닉이건 뭐 의류건 침구류건 하물며 전자담배까지 전시회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시얼스에 납품도 해보고 싶었던 건 다 해봤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4년 정도 있다가 보니까 전시회를 굉장히 많이 갔는데 또 다른 또 이제 오퍼튜니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회를 가가지고 한국 제품들을 접하면서 야, 이게 한국에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구나. 근데 왜 한국 좋은 제품들을 팔지를 못할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러면서도 불안했던 게 뭐였냐면 자꾸만 오프라인의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스코나 월마트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 미래가 과연 여기서 괜찮을까? 아마존이나 이베이도 이제 많은 셀러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내가 지금이야 막 베스트셀러 만들지만 앞으로 내가 이걸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토이즈러스 힘들어지는데 시얼스는 저희가 뭐 100지점을 납품했다면 이제 30지점을 납품하고 15개 지점이 문을 닫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플랜 B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칼럼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칼럼을 매주 한 번씩 쓰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오케이 내가 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컨설턴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그렇게 하고 2017년 제가 4월 그 4년을 꼬박 채운 다음에 제가 퇴사를 합니다. 예. 그때 사실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예. 그리고 위치도 굉장히 높았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다들 저한테 꾸벅꾸벅 거렸거든요. 나이가 젊지만 바이어였고 큰 바이어였고 한국에 있는 정부기관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을 와가지고 바이어니까 깍듯이 대하고 근데 나가기는 정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이걸 그냥 여기서 이 고집불통 사장이랑 싸우느니 나가서 내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퇴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퇴사를 하고 저는 제가 굉장히 제 커리어에 진짜 위를 찍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자신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큰 업체 부사장까지 하면서.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마침 한국에서 제가 조금씩 알려지게 된 게 마케팅을 한 업체들이 조금씩 조금 좋은 성과를 내면서, 제가 좀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을 갔는데 그렇게 제가 환영받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 스스로가 저한테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면서 자신감도 있고 했지만 한국에서 제가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현지에서 이 캐네디언들, 미국 사람들한테 사이에서만 제가 유통하는 유통업자였지 저는 한국에서는 전혀 사실 듣보잡이잖아요. 그냥 현지에서 유통했던 사람.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현실을 느꼈던 게 그 당시에는 제가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 꾸벅꾸벅 했지만 퇴사를 한 다음에 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딜레마에 빠졌던 거죠. 이거 괜히 퇴사를 한 건 아닌가.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또 나를 알려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 그때부터 제가 2017년도부터 한국을 좀 자주 나갔던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한국에 2018년도에는 제가 9번을 나갔습니다. 예, 10월 달 같은 경우 2018년 10월 달 같은 경우는 제가 3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가 왕복 가는 데만 13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나갔냐면은 불러주면 갔어요. 강연 하나라도 있으면 가서 강연하러 갔습니다. 왜냐면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좀 언페어하다고 느낀 게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여기 캐나다나 미국에서 이렇게 아마존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작 아마존을 한 번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유명한 컨설턴트가 돼서 돈을 많이 받고 저같이 실질적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평가를 못 받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유를 보니까 제가 책을 써야 된대요. 또 한국에서는 책을 써야지만 이게 컨설턴트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칼럼을 썼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책을 내볼까? 해서 이제 여러 출판사를 두드렸는데 아무도 저한테 책을 내주겠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오케이 그러면은 한국에서 내지 말고 아마존에다 내가 제일 잘하는 아마존에서 책을 내보면 어떨까?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낸 게 Walking the Path Others Do Not. 예, 제가 썼던 칼럼들을 모아서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아마존에 출판을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좋은 책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책이 좋은 거거든요.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마케팅이기 때문에 제 책을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한국 출판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책 좀 내달라고. 예. 제가 여기서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오게 만든다라고 한 거는 저는 그렇게 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고요. 저희 회사 모토입니다. 절대로 제대로 된 가치를 받고 동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평등하게 그 거래가 된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제가 2017년도부터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컨설턴트로 또 이제 북미 쪽에 진출할 수 있는 북미 진출은 무조건 우리랑 같이 하게끔 예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장 저희 비즈니스 ARC21 예, 제 이름을 떴습니다. 알렌정 21 예, 해가지고 제 목표는 그거예요. 제가 아마존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예, 그 아마존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수익은 없어요. 아마존이 제가 봐도 수익은 다 고객들이 가져가거든요. 빠른 쇼핑이나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간에 고객들한테 투자해서 최적의 방법을 받고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더라. 저도 제가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북미 쪽에서 할 수 있는 뭐 마케팅, 현지 영어로 되는 마케팅, 아니면은 뭐 영상 제작, 아니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래서 뭐 이게 뭐 제가 최초로 한 건 아니지만 가장 현지에 한국에서 제가 저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ALC 투어니언이라는 법인을 캐나다 그리고 한국 그리고 뉴욕에다가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북미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들을 이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도 여전히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새로운 뭐 유통도 오래 해봤고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유통이고 비록 제가 목표로 했던 제 전공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영어 강사하던 시절에 그 G마켓의 영향을 받아서 온라인 세일즈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진행을 하게 됐지만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케팅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마케팅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제 마케팅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현지에서 한국의 기업들이나 이런 스타트업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 진출을 시키는 걸 돕고 있고요. 예. 제가 아무튼 간에 이게 제가 살아왔던 그 이민자로서 살아왔던 제 커리어를 정말 정말 짧게 제가 유학을 해봤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그냥 요번에 이제 세계 무대로 활동하고 싶은 중고생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제일 어렸을 때 나이잖아요. 제가 이제 막 제 인생을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제가 조금 나열을 해봤어요. 예.
제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보니까 사실 쉽게 볼 수도 있었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이렇게 알바를 많이 할 필요가 있었나? 굳이 내가 페르자에서 사업을 하면서 6년이나 썩었어야 됐나? 근데 대신 제가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걸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제 경험이 제 재산이고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제 유니크한, 독특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30대를 바쁘게 보내고 지금 4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예전으로 돌아간다면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살았지만 비효율적으로 살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돈과 시간을 이름에 이르는 대로 얻는 게 있더라고요. 예, 고생하고 힘든 경험을 하면 그만큼 성장의 기회가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어, 그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겁니다. 이제 젊다는 거는 기회다. 저도 이제 40대지만 저한테 이제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게 뭐냐면은 10대, 20대라면은 최소한 가정이 있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저는 제가 모험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여기서 사업을 벌리기에는 제 딸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10대, 20대는 실패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영어 강사가 땡긴다, 영어 강사도 한번 해보고, 카지노 딜러도 한번 해보고, 뭐 바리스타도 해보고, 예. 예. 저 때 실패하는 건 문제지만 그때 실패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여러 가지를 해본 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대부분 요즘에 제가 저도 이제 여기서 멘토링을 하지만 젊은 친구들 보면 너무 빠른 길로만 가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뭐 비트코인에 손을 댄다거나. 예, 근데 비트코인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저도 2000년도, 2010년 몇 년도에 비트코인으로 돈 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했거든요. 근데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게 아니니까 지금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 개발하는 거. 예. 그리고 저는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패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써놨지만 예, 냉철한 이상으로 계산하는 행위를 멈추고 단순하게 무식한 실행력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누구를 따라해도 좋으니까 모든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젊잖아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 빠르게 돌아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많은 시도 끝에서 행운을 만나는 거지, 뭐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저도 취업을 하고 페르자를 하고 이런 게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운이랑 또 맞아 떨어졌던 거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간에 성공은 처음부터 가능한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저도 정말 저기 처음 창업을 할 때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그 수익 구조를 만드는 6년 걸렸습니다. 예. 그때까지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요. 예. 살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열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열정이 있어야지 움직이지만 간절함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절함, 끈기. 왜냐하면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뭐가 될 것이다. 나는 뭘 해낼 것이다. 이런 건 가질 수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거는 꾸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네, 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저는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예, 저를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돌아왔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롤모델, 뭐 선생님이건 부모님이건 뭐 선배건 롤모델을 찾아서 그런 멘토를 찾아서 그 멘토들에게 그 멘토들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라는 게 아니라 멘토들을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성공을 하되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많이 가지고 성장하시기를 제가 해드리고요. 예, 예,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준비한 제 이민자로서 또 여기 창업가로서 취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제 경험을 알려드렸고요. 혹시나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어떤 것도 있으시면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